무등산엔 봄이면 은실 안개가 피어오를래라. 한 시인은 무등을 노래한 천마디를 이렇게 읊었습니다. 광주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등산의 품 안에 안겨서 살아가고 또 그 산악의 온화하고 중후한 모습에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곤 한다고 합니다. 광주 시민의 생활 기반이면서 또 올곧게 지켜온 남도 문화의 뿌리이기도 한 무등산. 앨범 한국백견, 오늘은 광주 무등산 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광주 무등산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박선원 선생께서 나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제가 알기에는 박 선생님께서는 무등산 기들께서 나오시고 또 광주 무등산을 떠나보신 적이 없는 광주 토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등산을 고향에 산 그 무등산 이후의 뭐 전설, 경관에 대한 저서도 내셨다고요? 네. 저서라기보다도 무등산을 그 알레하는 책자를 하나 만들어서 그래서 나눠서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보다도 실은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에 400년 전에 재봉 고경명 선생께서 그 당시에 무등산을 올라가지고 무등산 기획문인 이 유서성록이라고 하는 책을 써내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경명 선생은 바로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에 호남 의병대장으로 나가셔가지고 금산법 싸움에서 장렬한 전사를 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1574년 갑술년에 4박 5일 동안 무등산을 올라가지고 바로 이 책을 써서 그래서 이 책 내용을 보면은 그야말로 참 무등산을 소상하게 아주 그 설명을 하고 또 문장도 아주 유려하게 아름답게 그렇게 써놓은 그런 그 기획문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400년이면 벌써 얼마나 변했겠습니까? 근데 400년 전에 무등산 또 지금의 무등산 모습이 달라졌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동안에 제가 무등산을 숱하게 올랐습니다만 이번에 그 취재팀과 함께 바로 이 고경명 선생이 가셨던 그 행정 그대로 한번 답사를 그렇게 해봤습니다. 무등산에 보석 같은 감개가 무량한 것이 있었습니다. 보석 같은 그 경성지가 많이 있습니까? 우선 지도를 좀 살펴주시죠. 지금 무등산은 광주 직활시 화순군 담양군에서 일시 2개군에 걸쳐 있는 산입니다. 정상 높이는 1187m인데 이 유서성록의 고경명 선생이 가신 그 코스를 보면은 첫날 징심사에 가서 하룻밤을 지내시고 그 이튿날 유산의 행구를 갖추어 가지고 중머리제로 올라가서 도중에 세인봉을 바라다 보시고 그 중머리제에서 입석대까지 가가지고 또 하룻밤을 여기서 지내시고 그러고 정상으로 서석대로 이렇게 돌아서 규봉에 가서 또 하룻밤을 지내시고 그러고 무등산의 동쪽 기슭에 있는 적벽으로 내려가서 여기서 또 하룻밤을 지내시고 그렇게 해서 소세원 식영정 그래서 여기서 또 하룻밤을 지내시고 그리고 광주로 돌아오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도 이번에 이제 그 행적을 따라간 것 아니겠습니까? 고경명 선생의 그 행적을 따라서 무등산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무등산 아래에 있다고 그러고 또 무등산이 어디 있냐고 그러면은 광주에 있다고 네. 이렇게 해서 광주와 무등산은 아주 뗄 수 없는 그러한 사이입니다. 이제 광주 시내와 무등산이 한 번에 보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산 이름이나 모습은 세월 따라 조금씩 변하기도 하지만 네. 광주와 무등산, 무등산과 광주를 잇는 살아있는 정기는 변함이 없다는 뜻이 네. 되겠습니다. 네. 광주 시민에게는 참으로 어머니 같은 산, 네. 그게 무등산이죠. 여기가 무등산 원효 계곡입니다. 네. 무등산에는 북쪽으로 흐르는 계곡이 원효 계곡이 있고 또 남쪽으로 흐르는 계곡이 영추 계곡이 있습니다만은 이 원효 계곡은 산밭실에서부터 기원을 해가지고 시실에 이르기까지 장장 10여 킬로를 흐르고 있는데 그 안에 자연의 풀도 있고 자연의 폭포도 있고 해서 여름철에는 아주 광주 시민들의 피서지요 네. 유한처가 되는 휴식처가 되는 이 원효 계곡은 저도 이 가본 기억이 예. 있습니다. 이 광주에 가면 의뢰 무등산 구경이고 또 무등산 하면 바로 쉽게 올라가는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원효 계곡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가 청심사입니다. 네. 무등산에서 무등산 사찰 가운데 여기가 최대의 그 도량이 되었던 것인데 네. 6.25 때 피해를 입고 다시 복구를 했습니다만은 다시 말하면 무등산이라는 이름이 생기게 된 것은 불교가 이 산의 그 주인공이 된 뒤에 네. 그야말로 그 불경에 있는 무유등등 무등등 네. 다시 말하면 부처님네는 세간의 모든 중생과 같이 않음으로 무등한 것이요. 네. 또 그 견줄 수가 없는 그러한 가장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등한 것이다 해서 무등산이라는 이름을 무돌매, 무지나, 무악 하다가 무등산 이렇게 한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네. 무등산이라는 이름은 불교적 영향이 그렇죠. 네. 스며들어 있는 네. 이름이로군요. 징심사에서 재범 선생이 하루 저녁을 지내고 네. 중머리시를 통해서 올라갑니다만은 가다가 이 봉우리를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사이납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이 봉우리는 세인봉. 네. 다시 말하면 그 아까 여기의 모습이 마치 그 옥새와 같다. 네. 임금님의 도장과 같다고 그래서 세인봉이라고 하고 또 도장이 걸린 봉우리다. 그래서 임계봉이라고도 합니다. 이거 바로 여기서 광주 시가리를 내려다볼 수도 있고 또 중머리지로 가는 그러한 그 길도 되는데 이 뒤쪽에 그러니까 이 봉어리 남쪽에 약 높이가 70m 정도 되고 폭이 한 300m 정도 되는 이 암벽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젊은 등산인들이 그 암벽 훈련하는 훈련장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날 그 암벽 타는 네. 젊은이들 이런 속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위가 마치 그 뱃머리 같이 생겼다고 해서 뱃머리 바위, 말하자면 선두암이라고 그렇게 하죠. 네. 해석하라 해석. 산 잡으면 다 해석인다고 지금 이게 위에 잡혔잖아. 잘 서.
저희들은 무등산 하면은 그 이름에서 풍기는 것이 그저 밋밋한, 네. 그저 덕스러운 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저런 그 암벽도 참 많습니다. 네, 무등산은 산 자체가 토산으로 되어 있고 그 말하자면 육산으로 살찐산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산의 정상 근처에 가서 아주 장엄한 암석미를 갖춘 그런 귀한 배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 호남 산악인들이 등산하기에 참 네. 좋겠습니다. 네, 아주, 암벽 등반 암벽 코스로는 등반 뭐, 네. 훈련장으로 쓰이고 있고 지금 얘가 뱃머리바위. 네. 이게 산을 남쪽으로 내려가는 이게 이 영추 계곡입니다. 네. 이거 장불재에서부터서 발원이 되는데요. 장불재 밑에 있는 그 샘골이라는 데서 발원이 됩니다. 근데 그 샘골을 400년 전에 재봉 고경명 선생은 거기에 그 냉천경이라고 하는 정자가 있었고 거기에서 물을 떠서 마셨더니 규봉에 있는 세무 물보다도 훨씬 달고 맛이 좋았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계곡에는 치마바위도 있고 영추폭포도 있습니다. 네. 또 이 계곡이 바로 광주 제2수원지의 원유가 되고 아하. 또 광주천에 이것이 원유가 됩니다. 그 원유 기분만 네. 시원하게 있는 줄 네. 알았더니 또 이런 곳이 그렇기 있군요. 때문에 이 영산강에 바로 상류가 됩니다. 네. 이 폭포가 영추폭포가 옛날에는 호암 문일평 선생이 아주 남한의 명폭 가운데 하나로 그렇게 소개를 했던 곳인데 네. 외정시대 일본 사람들이 그 다이나마이트로 그것을 파괴를 시켜버렸어요. 네. 그 모습이 많이 바꿔졌습니다. 중머리째라고 그랬는데 네. 그 참 재미있습니다. 재미있는 이름입니다. 그 아주 나무도 없고 덩어리 우개가 밋밋하다고 그래서 네. 중머리째 말하자면 승두봉, 중령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400년 전에 재봉 선생님이 여기를 오를 때에 경사가 가파랐어요. 한 자를 올라가면은 한 길쯤 뒷걸음질 치고 네. 그렇게 올라갔다. 그래서 올라가서 정상에 올라가 보니까 마치 그 뱃뚜껑을 열고 시원한 바닷바람을 쐬는 것과 같이 그렇게 시원했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머리째를 올랐으니 여기서부터서는 그야말로 참 노래를 부르면서 지나가니까 등산을 그 피곤함을 잊게 되었다. 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오르기는 쉬워도 일단 오르고 보면 그렇게 평평한 예, 길이라는 예, 뜻인데. 여기가 입석대입니다. 무등산의 대표적인 석경을 그 3대 석경이라고 그러는데 이 3대 석경 중에 하나인 입석대입니다. 네. 바로 네. 그러면은 정상 부근에 왔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가 해발 1015m. 네. 그런데 재봉 고경명 선생이 여기 오르셔서 참 재밌게 표현을 했습니다. 괴석이 쫑긋쫑긋 아주 삼엄하게 서 있는 모습이 마치 군사들이 깃발이나 창검을 들고 있는 것 같다. 네. 또 봄철에 죽순이 다투어 어허. 머리를 내미는 것과도 같다. 또 멀리서 보면은 벼슬을 한 높은 분이 관을 쓰고 긴 호를 들고 공손히 의벌하고 서 있는 것 같다. 네. 참 아주 다양한 표현인데요. 가까이 가서 보면은 철성과도 같은 그러한 요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여기 가서 입서감이라고 그러는 암자가 있었고 또 옛날에 그 기우제를 지냈던 말하자면 무등산 최고의 재단이 되었던 곳이 바로 이 입석대. 네. 그리고 또 재봉 선생님이 거기다 표현하시기를 석수가 먹줄을 퉁겨서 다듬어 놓은 것 같다 했는데
도중에 그 지진으로 그저 자빠져 누운 것도 있고 네. 그래서 저렇게 있는데 굉장히 엄청나게 큰 파이들입니다. 마치 사람의 손으로 일부러 다듬어서 깎아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 재봉 선생님도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게 저 아래는 이제 낭떠러지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 이제 이걸 장불재라고도 하고, 그 산 갈대인 그 억새밭이 해서 10월 하순쯤 되면 이게 전부 하얗게 물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그 백마의 능성 같다. 그래서 백마 능성이라고 그러고 했습니다. 입석대에서 그 동쪽으로 적벽이 바로 내려다 보입니다. 이렇게 가면은 정상으로 가는 길입니다. 정상은 또 천왕봉, 지왕봉, 인왕봉의 천지인 삼봉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가운데 그 지왕봉은 띄원바위라고 그래서 옛날에 김덕령 장군께서 무술을 연마할 때에 그 담력을 기르기 위해서 그 바위를 뛰었다. 그래서 띄원바위라고 그렇게 되어 아까 있었어요. 억새 말씀을 해주셨는데 바로 억새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정상이죠. 그래서 무등산은 도체 그 억새밭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또 그 산악연맹에서는 갈대제 같은 것을 가을철에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과거에는 저희들 어렸을 때에는 이 억새를 그 배에다가 시내에서 그 겨울철에 연료로 썼습니다. 근데 그렇게 배해줄 때는 오히려 잘 자랐는데 지금 안 배해주니까 오히려 퇴화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기가 무등산 아까 3대 석경의 하나인 서석대입니다. 이러한 그 아름다운 서석의 절경이 있어서 한때 무등산은 서석사이라고도 했는데 이게 이 평풍을 쳐놓은 것 같다. 글쎄요. 그래서 서석의 수정평풍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그 서쪽을 향해서 이렇게 줄줄이 서 있는데 석양 햇빛이 반사되면은 마치 그 수정처럼 빛나기 때문에 서석의 수정평풍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육당 최남선 선생은 바다의 해금강을 바로 산 위에다 올려놓은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전체는 이렇게 이제 둥근 덕스러운데 그 안에 저렇게 오밀조밀하게 서석대니 입석대니 아주 경관이 좋습니다. 저게 뭡니까? 설갱이가 나옵니다. 참나죠. 이번 취재팀이 큰 성공을 한 것입니다. 무등산에서 좀처럼 보기 어려운 400년 전에는 흔히 볼 수 있었겠지만 그랬겠죠. 저희들 어렸을 때는 무등산 호랭이에 대한 수단 얘기를 그 자장가로 듣고 자라났기 때문에 저희들 무등산 호랭이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근래 사람들은 좀처럼 보기 힘든 걸 이번 그 취재팀 포착을 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가 또 무등산 3대 석경의 하나인 규봉입니다. 여기에 무등산 그 삼존석 10대석이 바로 여기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육당 최남선 선생은 금강산에도 부분적으로는 이만한 데가 없다고 격찬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 무등의 절경이 여기에 총 집중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 개의 봉어리가 삼존석이 규봉이고 여기는 이제 10대가 능엄, 법화, 설법, 광석 뭐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여기 은신대에서 보조국사가 앉아가지고 자선을 하고 송강사 절퇴를 얻었다고 그러고 도선국사가 또 이걸 명명을 했다고 그러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고조 석실이라고 그럽니다. 스님들이 여기서 자선수도 많이 했습니다. 네, 아까도 그 박 선생께서 무등산을 토산이요 육산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암벽이 하도 많아서 그런지 그 산악미의 절정을 이루는 아주 그 경관 좋은 산으로 느껴지는군요. 이게 무등산은 그 덕스럽고 아주 온유한 산으로 이렇게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그 산 속에 그야말로 참 절경을 감추고 있는 비경을 감추고 있고 그러고도 내색하지 않는 그러한 아주 겸손한 또 산이라고도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무등산에서 발원한 그 물줄기가 모여서 광주 시민들의 식수가 되지 않습니까? 또 휴식처가 되고 그것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 문화의 발원지가 되는 셈이겠는데요. 그러니까 무등산은 바로 우리 이 광주와 전남 도민들의 정신적인 맥이고 또 우리 뿌리고 그래서 바로 무등산 그야말로 참 무유등등한 무등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장면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무등산에는 수원지도 있고 또 목장도 있고 또 차밭도 있습니다. 아마 400년 전에 재봉 고경명 선생이 이
산을 올라섰을 때는 이런 것들이 모두 없었던 그럴 테죠. 것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광주 사람들은 요 약수터에서 약수 한 잔 마시고 또 돌을 싸서 소원 성취를 빌고 그리고 광주 시가지를 한번 참 내려다볼 그러한 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 약수터 쪽에서 광주 시가지를 내려다보는 건데 안개가 좀 끼어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게 너덜경입니다. 돌강, 무등산의 그 석경도 아름답습니다만은 산의 북서쪽으로 해서 덕산너들이 전개되고 있고 또 산의 그 남서쪽으로 해서 지곡너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 전설이 있는데 김덕령 장군께서 일석 때도 만들고 서석 때도 만들고 아름다운 그 절경을 만든 뒤에 그걸 다 만들고 난 그 찌꺼기를 그것을 산태미에다가 묵 옮겨다가 이렇게 버려놓은 것이 그것이 너덜경이 되었다. 이런 저희들 그 무등산에는 그러한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돌밭이라고 불러야 할지 돌바다라고 불러야 할지 그 참 아주 신기합니다. 절경입니다. 여기가 동복수원지이고 바로 적벽입니다. 노삼 선생의 그 조국강산에 그런 시가 있는데 삼태극 수태국이 밀고 당기어 유리궁 수정색에 눈이 부신데 오색이 떠오르는 적벽강물에 엇바는 저서약시 선녀 아닌가 하는 그러한 그 시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400년 전에 그 재봉 고객명 선생은 여기를 규봉에서 적벽으로 내려가는데 그 적벽은 마치 싸움터에서 군마가 달리다가 잠깐 멈춰 이 적벽이 된 것 같고 천지 조화의 힘이 아니고서는 이런 장관을 이루갈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복수원지를 그 확장함에 따라서 상당한 부분이 지금 물에 잠기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적벽은 여전히 참 아름답습니다. 이런 곳에서 논일면 속인도 신선이 되고 말 같은 소동파의 적벽부 바로 적벽인데 그렇습니다. 그 석천 이몽룡 선생이 적벽이라고 이름을 여기다 지었고 또 하서 김윤우 선생이 여기다 시를 붙이고 그래서 적벽이 이제 유명해졌다고 그럽니다만은 그 김삿갓 방난 시인 김삿갓이 마지막 그 돌아가신 곳이 바로 여기 적벽입니다. 고향 생각 한조들이 보수사 근마 이제 앉아서 던지다 길
산고량 스지고 용비를 누벼리 할 대로구나 소태 저흉전생 백만 군사를 자랑하니 그비를 패군이 오가진 일공 고르가 가오 가요 타주리 장로 소세원입니다. 네. 조선조 중기 민간 정원으로 해서는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서 원형이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러한 그 정원입니다. 양산포 선생이 이 정원을 조선조 명종 때 조성을 하셨는데 그야말로 참 400여 년이 지난 뒤로 지금까지도 그대로 원형이 보존되고 있고, 특히 이게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그 소세원의 배치도인 그런 도면이 목판으로 해서 그대로 지금 현재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배치,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그 배치 이런 것이 그대로 전해지고 있어서 아주 학계의 귀중한 연구 자료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그야말로 참 그 자연을 그 존중한 우리 조상들의 그러한 그 자연을 존중하고 자연의 순리에 쫓아서 정원도 조성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즐겼다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외에도 하서 김민우 선생의 48경이 현재 현판에 남아 있습니다. 그 물소리가 마치 검은 것 튕기는 듯. 그렇습니다. 바로 예술의 극치입니다. 네. 또 재봉 선생도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네. 대밭입니까? 네, 또 여기가 담양군에 속한 행정구역은 네. 담양이 죽세공예품으로 해서 그렇죠. 우리나라에 아주 대표적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여기는 식영정입니다. 송강 정철 선생의 성산별곡의 산실이 되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성산별곡에 지금 비가 그가 서 있고 식영정 건물이 그대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노잠 곁에 두고 장미탄 건너보며 석경에 앉자니 인간 유월이 여기는 산추로다. 그러한 그 성산별곡의 산실입니다. 자, 이제 다시 광주 시인의 이제 시온실로 돌아온 셈입니다. 네, 고경명 선생은 한마디로 어떻게 무등산을 표현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딱 내려오셔서 산을 또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참 언제나 의연하게 움직이지 않는 것은 산이다. 그런데 산은 그 참 무언의 교훈을 주는 곳이다. 그런데 사람은 그 흩어져서 모아서 모으면 흩어지고 그러니 내가 언제 또 이 산의 감상을 여기 와서 한번 느낄 수가 있을 것인가. 이렇게 하시고는 돌아가셔서
머리 감고 모욕을 하시고 쉬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무등산은 등성이를 드러낸 채 언제나 저대로 서 있는데 그래서 이 무등산은 광주에서 낳고 자란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아름답고 네. 또 포근한 그 어머니와 같은 네, 느낌이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네. 어머니의 그 치막복처럼 언제나 우리 광주 사람들을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제 그런 산이 무등산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박선호 선생의 설명으로 옛날 고경명 장군이 가셨던 그 길을 더듬어서 무등산 참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앨범 한국백경 오늘은 광주 무등산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여기서 마칩니다.